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날이 조금씩 하루하루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때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있는지는 모르죠. 언제 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는지는 뭐 저도 확실치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뭐 5년을 무사히 마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달수로 말하면은 60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날짜로 말하면은 1825일간 대통령직을 뭐 성실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60개월에서 12개월 했기 때문에 48개월이 남은 거예요. 4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48개월, 뭐 약 한 뭐 47개월 한 10일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에요,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뭐 참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은 시해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저항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하야를 한 그런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한다면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그 뭐 4.19 혁명 일어날 때 말이에요, 고려대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무고한 학생, 시민, 심지어는 국민학교 어린애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다고, 부상병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하야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하야하는 그 날짜가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계엄사령관인가 송요찬 장군이 이제 아마 그 당시 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때 이제 그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더라 그럽니다. 한 2시간 정도 버텼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화장실 문을 이제 2시간 기다리니까 하야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마음이 또 바뀌었겠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막상 하야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는 뭐 화장실에 들어가신 대통령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렸는데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이랬던가 봐요. 화장실 문을 따고 반강제적으로 오늘 어떤 걸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뭐 자기 부인이나 또는 이제 내연의
처에게 이제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 앞으로는 법적으로는 돈이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 지인, 특히 이제 내연의 처가 살고 있는 그게 이제 금고라든지 또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그런 그 사무실의 금고 속에 막 돈을 꽉 넣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울 국세청 그 압류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소방서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을 대동을 해가지고 그 방을 반강제적으로 문을 열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건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문을 따고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방 안에 이제 그 금고 속에 돈이 이제 뭐 한 1억 이상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 단은 돈이 뭐 1조 2천억인가 그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또 악질적으로 돈은 있으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을 빼돌리 가지고 이제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을 또 몇백 명을 또 이제 2차로 또 조사를 또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판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2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걸 문을 강제로 딸려고 하니까 그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야를 한 그런 대통령도 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처럼 이제 이렇게 뭐 탄핵을 받아서, 국회 탄핵을 받아서 그만두신 그런 대통령도 있고, 최규하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분위기상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워낙 파워가 좋으니까 그냥 이게 그 어떤 그 하늘의 어떤 운명적인 힘이라 그럴까. 근데 전두환이가 워낙 운빨이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큰 힘이 최규하 대통령을 더 이상 이렇게 근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중간에서 내려온 그런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18대 대통령, 5, 6, 7, 8, 9대 대통령을 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그 김재규가 쏜 그 총에 의해서 이제 시해를 당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을 해서 하야를 했고, 뭐 그런 대통령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이게요. 안 그래요? 뭐 그 뒤에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무사히 임기를 잘 마치게 될지 그거는 현재는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무사히 치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한 47개월 한 열흘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고, 대통령을 하시다가 중간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신 그런 대통령님들도 계시니까 또 그렇게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여하튼 간에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 나는 그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봐요. 보면은 뭐 나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나한테 뭐 비난하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그래요. 근데 그 뭐 예의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또 있죠. 내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이제 그 뭐 그렇게 말을 또 이렇게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뭐 별 각각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나 내나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단 말이야. 만법기일이고 동체기일이고 뭐 천주모일이고
그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말이야. 일시무실할 때 그 일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와 나는 그 뿌리가 하나니까 그 뭐 나는 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두 파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보고 영감이라 그러더라고. 하기야 영감은 옛날을 치면 영감이지. 68세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유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80세까지는 장년이다 그래요. 노인이라 그러면은 80세가 넘어서야 노인이고 80세, 79세까지는 장년이라 그래요. 지금 뭐 그러나 말거라고 내보고는 이제 영감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크게 보면은 나와 한 몸이잖아. 천지가 나와 한 동건이니까. 그분이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앞으로 먹어야 될 그 음식이나 천지 만물이나 나나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근본 일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 제일 우리가 지금 미스테리한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거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죽고 난 다음에 백궁에 간다면 백궁에 가서도 연구 대상이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 사람의 영혼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냐? 그리고 창조주는 또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또 있었느냐? 그 엄격히 또 틀리단 말이야. 거기 여왕벌하고 일반 벌하고의 관계거든. 분명히 신인님과 일반이라고는 틀리잖아. 그러나 또한 일반인은 또 하나 이거 원 뿌리에서 나왔을 거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제일 그 깊은 그 대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영감 꿈 깨세요. 글쎄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죠. 이때까지는 실제 이제 그 일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자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식주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좋은데 건강하고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만족을 하고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잘 몰라요. 어제 신인님께서 달의 그림자, 달이 물속에 비쳐 있는데 물속에 비쳐 있는 달을 보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일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리 있는 것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의 세계단 말이에요. 물속에 하늘의 달이 물속에 비쳐 있다고 그 물속에 있는 달을 보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정심을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수련을 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견성을 한다 이랬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견성이고 네 번째가 덕도거든. 그런데 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볼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이제 마음이 태어나는 그곳을 우리가 직관한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만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그냥 제대로 알아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여튼 참 내 말은 서론이 길어서 하여튼 허경영
아유,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마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 아이고, 과정에 있다. 있는데 그 날짜가 하루하루 가깝게 온단 말이에요. 비가 이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오네요. 비가 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새빨간 그라스엔 눈물이 넘쳐 흐른다. 이것도 길게 하면은 저작권법에 위배돼가지고 노래도 길게 못합니다. 달빛도 처량하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이러도 망토에 흰 눈이 내려온다. 비 오면 이 생각이 나네. 어제 그래서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이제 더 가깝게 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제 29일인데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7 지난주 토요일, 어제 28 일요일, 29 월요일 3일째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27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쉬니까 이제 그 대체 공휴일로 금년부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오늘도 쉬게 되었습니다. 뭐 3일 쉬니까 영 좀 좋습니다만은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사장님으로 봐서는 참 좀 안 좋죠. 그 평일날 같으면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 근무를 시키면 특권 수당을 줘야 되니까 경영자로 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자로 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오늘 뭐 특권을 안 하고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이래서 하루 더 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한숨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꼬박 한 잔도 못 잤어요. 몰라요. 한 2, 3분, 한 5분 정도 잠깐 이렇게 뭐 선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좀 뭐 보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워낙 이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 알고 싶으면은 막 꼬치꼬치꼬치만 묻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다음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관계되는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참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참 진짜 옛날처럼 이렇게 세계 대백과 사진을 잘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세계 대백과 사진은 나름대로 또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는 내가 이제 주로 내가 좀 관심 분야가 요즘에는 뭐 이름 밝힐 수는 없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그 분야에 흥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계속 막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검색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새워 버렸어요. 나는 막 하나를 알면은 막 끝까지 추적을 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전부 다 이래 보다 보니까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이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거는 밝힐 수가 없어서 말을 못 드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청소력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어제는 많이 봤어요. 오늘 조금 전까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힘, 청소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청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는 이제 좋아진다는 것이죠. 회사가 이제 어떤 집에 말이에요, 청소를 또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또 직업이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살림을 살다 보면은 이제 물건을 자꾸 이제 두르잖아요. 두르는데 두르다가 보면은 이제 또 뭐 물건을 돈 주고 사거나 안 그러면은 지인들한테 받았거나 뭐 그런 게 두 개 중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때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았고, 또 물건을 살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재인단 말이에요. 물건이 자꾸 재인다고. 재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재이는 거야. 그래 되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참 내한테 어떤 지인으로부터 내가 참 감사하게 받은 건데 쓰지는 못하고 버리지도 않고 뭐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돈이 안 돼 가지고 자기 집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안경이 있으면은 안경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이제 집이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내가 물었어요. 정리하고 정돈하고의 차이점을 혹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리가 뭐고 정돈이 뭔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2년 이상 안 쓰는 제품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고, 그 물건과 내가 이별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내가 지를 보면은 뭐 귀후비게도 내가 한 번씩 쓰고 말이에요. 드라이버도 많이 써요. 드라이버. 그리고 또 뭐 가위도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이제 뭐 일회용 밴드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쑤시개도 한 번씩 쓰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막 한참 찾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은 몇 번째 서랍 몇 번째 있다는 것이 탁탁탁탁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정돈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자기가 찾아야 할 것을, 드라이브다 그러면 저게 저 서랍이다, 이런 것을, 바지다 그러면 여기다, 양말 하면은 저기다, 마스크다 그러면 어디 있다는 것을 바로바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쓰지 않은 제품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정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돈이 잘 돼 있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빨리빨리 버리고, 그리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너무 공간이 없고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뭐가 정신이 산란해진다고. 그리고 정돈은 빨리빨리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래 해놔야 된다고. 그게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이제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림살이를. 그런데
그 주인과 상의해가지고 이거는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뭐 식구 4사람 같으면은 10개면은 충분하잖아요. 충분하다고. 그런데 우산이 30개, 40개, 50개까지 더 있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버려야 되잖아. 4, 50개는 버리든지 딴 사람한테 주든지 그래야 된다고. 10개면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뭐 3, 40개 있으면은 그거는 버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75리터 그 종량제 봉투로 100개에서 한 200개를 버렸다 그러더라고. 대단하죠. 종량제 75리터 이거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게 10개만 해도 엄청난 양인데 100개, 150개까지 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실화예요. 그는 집안에 얼마나 불필요한 것을 많이 놔두느냐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를 어제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리의 힘, 청소력의 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직원이 이제 어떤 회사가 참 이제 뭐가 좀 어렵고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회사 사장님께서 일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회사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사장이 직접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고 정리정돈을 회사에 이제 모범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원들이 그걸 따라서 했어요. 따라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마음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회사가 엄청 어려웠던 회사가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하면은 그 기운이 붙어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쉽게 말해서 일이 술술 풀린다는 거야 말이야. 만사형통이 된다 이 말이지. 그 기운이 같이 도니까 청소를 하면은 이 책상도 청소를 하면 닦아주면 이 책상하고도 대화가 되잖아요. 책상도 IQ가 무한대인데 좋아하잖아요. 딱 닦아주면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기운이 모인다 이 말이지. 이 책상뿐만 아니라 책이나 이 닦아주고 쓰다 좀 주고 깨끗하게 해주면은 기운이 탁 좋은 기운이 모여가지고 결국 가서 회사가 엄청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요즘 뭐 아까 말하지 못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난달 5월 달에는 내가 하늘궁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못 갔어요. 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밝힐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카톡도 이제 바쁘다 보면은 못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도 못 볼 때가 있다고. 뭐 실제 그래요. 그 하늘궁 질문하는 방 최선우 진희님께서 좀 많이 관리하시죠. 그리고 허성정 도당위원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영성 황제 그 방이 있어요. 거기도 내가 바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해 우리 여기에 있는 방에도 바쁘면 못 봅니다. 어떤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26일 날 내가 5시 10분에 그 김해 카톡을 내가 그때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봤어요. 보고 박성환 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하고 신태호 님은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우리 김해 카톡방에 들어와서 가지고 김해 장류 영성센터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축하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답을 하고 이때까지는 못 봤지. 못 봤는데 26일 날 오후 6시에 유가은 우리 영성센터 단장님께서 어떤 글을 올렸는데 김호견 우리 보좌관님께서 김해
장류 영성센터에 오시니까 7시에 오신다니까 26일 날 지나갔죠.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라는 그것을 내가 오늘 봤다고. 오늘 아침에 봤어요. 한 10시쯤 돼서. 내가 그날 알았으면은 좀 뭐 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취소를 하고 그 김해 장류 영성센터 갔었을 거예요. 그거 내가 못 봤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후회스럽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그때 한 2시간 32분 동안 그 실시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이 저 김선심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손영범 우리 명예단장님, 유가은 단장님, 그리고 장재선 우리 천사님, 그리고 박성환 천사님 새로 오신 분이고, 그럼 마상공 고문님, 그리고 이부익 본부국장님 겸 청년국장님, 요 7분이 계셔서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환담하는 것을 얼마나 듣고 싶느냐고. 그래서 2시간 32분, 좀 긴데 말이지. 워낙 우리 식구잖아. 우리가 참, 누구 말대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영감,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고. 현실이고, 또 특히 이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가혁명당이 아무도 안 됐고, 허경영 신임도 이제 비례대표 2번으로 나갔는데 또 안 됐고, 그러니까 공약은 좋고 이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볼 때에 그게 이제 좀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지난 작년 2022년 3구 대선 때도 결과로 봐서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100% 된다 그랬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막 허경영 총재님은 막 이거는 뜻은 좋고 공약은 좋지만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헛된 꿈을 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물론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나가는 사람을 딱 넣고 보면은 허경영 너처럼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허경영 조끼를 입고 다닌다거나 뭐를 하더라도 불로이를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김효근 우리 보좌관님, 그리고 유가은 단장님, 손영범 명예단장님, 장재선 천사님, 그리고 이제 그 마상봉 고문님, 그리고 이부익 청년국장님, 박성환 천사님, 또 한 분 빠진다 모르겠네. 뭐 김선심 위원장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뜻이 같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막 허경영 총재님을 말이지 총재님에 대해서 못 쓰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제 믿고 따르니까 같은 참 누구 말대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깝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싶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2시간 32분인데 다 듣기는 너무 벅차더라고. 안 그래도 밤에 한 잔도 못 잤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새벽 아침 6시쯤 그걸 봤다고. 김효근님에서 그 영상 올린 것을. 그래 그걸 다 보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다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나는 이제
김효건 보좌관님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부터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그때 남대문이 불탈 때에 이제 구속 수감 되셔가지고 2009년도 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실형을 받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실형 받고 나오실 그 무렵부터 이제 김효건님께서 신인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르다가 중도 열심히 잘 따르다가 허경영하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따르다가도 안티로 돌아서는 사람이 막 있단 말이에요. 특히 총선에 떨어져, 대선에 떨어져 이러니까 떠날 때는 뭐 말없이 이런 말도 있지만은 떠날 때는 진짜 말없이 싹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태바가지로 하면서 뭐 사람은 많이 이제 요즘 불로이 때문에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욕을 엄청나게 안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불로유가 나왔는데도 안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참 진짜 누구 말 더 대가리가 똥만 찼나 이 자식들. 나 이럴 때는 이런 욕을 해요. 아니 불로유를 보고도 그렇게 안티를 하는 놈은 대가리에 똥만 찬 연놈들 아니야? 내가 내가 이런 말에 대해 양반상놈에서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원래 그 욕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는 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김효건 보좌관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따랐다고. 그게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신인님께서 토요 일요 강의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유튜브가 활성되기 전에는 그 휴대폰이 한 20-30분 하면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거 계속 되지를 못했다고. 지금은 원래가 2023년이니까 그만큼 기기가 발달되어 있었지만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렇게 휴대폰의 성능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허경영 신인님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말씀하신 것을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김효건 보좌관님을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 저분 진짜 젊은 나이에 말이지. 응? 진짜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정신 좀 차리라. 안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분도 고려대학교 아마 석사 출신이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김효건 보좌관님이. 이런 분이 장가도 안 가고 누구 말대로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에 직장도 올바른 직장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잖아. 지금 수입이 누구 말대로 뭐 연봉이 5천이다 6천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직장이 아니거든. 무료 봉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것도 한 15년 16년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젊음을 바치고 있잖아. 자기의 청춘, 그 청춘을 거기서 불사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초창기에 내가 2016년도 3월 26일 날 신인님을 볼 때에 그때에 종로 강의장 되기 전이야. 그 당시 김기상 고모님 살아계실 때라고. 2016년도 그때 김기상 고모님을 내가 처음 뵙고 그랬을 때 그때 또 이제 양 고모님이라고 또 있어요. 그분도 그때 보았을 때에 그때는 빠비행인가 있어요. 서대문 지금 종로가 아니고 종로 강의실 전에 서대문 거기에서 보면은 박경장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건물에 빠비행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서 강의를 하셨을 때에 거기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 한 40명인데 거의 다 노털이야, 노털. 그러니까 그 뭐, 어?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강정산 그 강정산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은 그런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강정산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 또 뭐 자기 걸 뭐 도용한다 이래가지고 참 말하기도 좀 그렇는데, 그 김영렬 성도하고 말이야. 김영렬 성도 집에서 강정산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랬다고, 천지공사를 볼 때에. 그 강정산도 직업이 없었거든. 그 현실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빈대 붙인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 자기가 직접 뭐 직업을 가진 게 아니거든. 바울도 그렇지만은 바울은 텐트 메이커고. 그래서 빈대 이제 그 숙식을 제공을 받았다고, 김영렬 성도 집에서. 그 임술생이라고, 김영렬 성도 집에서. 근데 김영렬 성도하고 그 복남이라고 있어. 복남이하고 호연이하고 이렇게 또 강정산하고 이런 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야.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적에서는 막강한 군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들이 이제 보니까 여기는 군대 수가 적잖아. 애 둘이 하고 말이지. 김영렬 성도 그 당시는 뭐 강정산보다 김영렬 성도 1862년 임술생이거든. 그리고 강정산은 이제 1971년이니까 9살 차이지.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을 볼 때 상대가 안 되잖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투를 하는데 그 강정산이 조화를 부린다고. 조화를 부리니까 그 군사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내가 맨 처음에 보니까, 야, 이 노인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이때 봐야 그 사진 찍는 거 뭐야, 그 유튜브 찍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노인이더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 통일을 하겠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 통일을 하겠나? 이 생각이 순간 들 정도로 그 당시에 모습이 그랬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 갔더니 10,000원씩 냈다고. 강의비는 무료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내가 신인님하고 맨 처음에 통화를 할 때에, 내가 태어나서 신인님과 통화를 할 때에, 총재님,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내가 공짜가 없는데 그 말은 안 했지만은,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왜냐니까 나는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래요. 뭐든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경제적으로, 나도 그 당시에 나이가 60인데,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나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면 돈이 든다. 그러니까 이 강의비를 안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러나 이거는 무언가 하다 보면 돈이 드니까 이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통화가 잘 됐어요. 2016년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무료입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렇게 하대요. 그러나 이제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밥값은 10,000원씩 거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때 이제 신인님하고 같이 사진도 몇 번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적었는데 내가 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김효근님께서 2009년도부터 이제 종로 강의장이 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니까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도 그때 이제 종로 강의실에 가면서 그게 5월달인가 가고, 2016년도 5월달에 하늘궁이 이제 그 당시에 신인님께서
그 이제 김기상 고모님에게 이제 그 집을 좀 사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세로 하여튼 얹혀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면은 전국에서 오는데 1회 2회 때 그 보면은 요런 책상 앞에 놔두고 과일 하나 썰어 놓고 이제 좌담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처음에 그 한 20명, 30명이 왔을 거예요. 거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5월 달부터는 조금은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 그때도 신인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밥을 해 잡수고 뭐 거의 굶다시피 했잖아. 당근 하나 잡수시고 쌀을 이제 생쌀로 씹어 잡수기도 하고 그랬었지. 2016년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6년 그 사이에 얼마나 김효근 보좌님께서 고생을 했겠느냐고.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그래서 그 고생하고 그 뒤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갈등이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 그리고 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효근님께서 그 닭장 속에 있는 닭이 오히려 부럽다. 그래서 닭과 함께 닭장 속에 있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지인단 말이에요. 뭐 보고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면은 또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고 신이렇게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절대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정인태 그 교수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일도 있고 뭐 그 이야기하면 길고 그래 이 험난한 생활을 해 놓으시면서 좀 국회도 출마를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야 참 진짜 일반 지인들 뭐 가족분들한테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그분은 일가 친척 지인들한테 반대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신인님을 도와가지고 물론 신인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그 뒤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보좌라기보다는 이렇게 일을 참 진짜 청춘을 불태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로 봐서는 고마우신 분이냐고. 내가 뭐 저게 최서진 이사님도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 장류 영성센터 오신다니까 내가 알았으면 반드시 갔었지. 반드시 가가지고 정말 고맙다 열심히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내 이런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잘 시비를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내를 이렇게 걸고 뭐라 이렇게 해도 기머거리야 안 들어. 그리고 벙어리라. 벙어리가 말을 못 하잖아. 기머거리는 또 들을 수가 없잖아. 베토벤처럼 말이야. 베토벤은 기가 먹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렇다고 나는 그래 버려요. 뭐라 하면은 별별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는 옮길 수는 없고. 왜냐면 그 사람이랑 내나 마찬가지니까 나와 한 뿌리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대로 의견이 있고 이러니까 뭐 존중을 해서 나는 뭐 그래 버려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사회생활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뭐 말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특히 사회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는 진짜 일거수일투족
은행을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남이 시비를 막 온다고 오면은 보통 같으면은 막 맞받아 진짜 치고 싶지만은 뭐 기머거리고 벙어리니까 못하잖아. 난 그런 거 실수한 게 없어요 이때까지. 그 카톡에 보면은 이제 뭐 카톡상으로 치고받고 막 말로서 막 하는 걸 이때까지 숱하게 봤거든. 그래서 그 방이 폭파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런 거 절대 그거 없어요. 그냥 뭐 뭐라 그러면은 뭐 노래나 하나 틀어버려요. 그리고 틀어버린다고 상대를 안 한다고 상대를. 그럼 유치원 애가 자꾸 찝찝거리면은 대학원생이 그 상대를 하면 되는가? 그냥 막 하고 말아버린다고. 자 그래요. 오늘 뭐 녹음을 해봅니다. 나는 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들 중에서 내가 그 가장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내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 김성기라는 사람이 그 언제 대통령이 되느냐 이 문제를 내가 제일 언급을 많이 하는 사람 같다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언급을 안 해요. 왜냐니까 하도 많이 틀렸으니까. 총선 때 아무도 다 된다 했다가 안 됐고, 대선 때도 서울시장 때도 된다 했다가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대선 때도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말 잘못하다가는 좀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안 그래?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맥주고 뭐 어떤 시기를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면은 누구 말대로 쌍말로 말해서 쪽팔린단 말이야. 안 그래? 창피당하고 쪽팔리니까 아이고 뭐 그 시기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한 3년 그러더라고. 3년 앞으로 3년은 36개월 있잖아.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금 48개월 남았거든. 47개월 남았으면은 그 뭐 다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5년 임기에서 1년 임기 앞두고 뭐 탄핵을 당하거나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서 그만두니까 그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제 이 말이지. 뭐 그 사람은 의견이지. 의견이고. 내 같은 경우는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 정치를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5천만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좀 넘잖아요. 거기는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여기 어제 말고 아래구나. 아래 토요일 날 여기 집에 오니까 화장실에 그 LED 그 전등이 꺼져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스위치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스위치가 이제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스위치를 이제 그 고치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요 옆에 가가지고 나이가 80 넘은 그 조금 장애 좀 다리를 저는 그런 이제 그 전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 같은 거 수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선풍기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수리해 하는 분이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스위치는 고장이 아닌데 그걸 바꾸고 LED가 나가버리더라고. LED 형광등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 이때까지 그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위치를 사가지고 달아라 그러면 나는 못 달겠대요. 왜냐하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스파크가 불이 번쩍번쩍 뛰잖아요. 그거 잘못하면은 그거 합선될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안 해본 게 돼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내가 그랬어요. 휴지를 내리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휴지 안 내려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하니까 그 드라이버를 옆에 이제 그 탁탁 치니까 정상적인 같으면은 LED 전등에서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안 온다 이거라. 그래서 아 이거 LED에 이 스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LED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양심가더라고. 그래서 LED 그 전등을 가져가 가지고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LED 그 안에 보면 배터리 같은 거 있던데 거기 이제 나가서 수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28,000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보고 LED 그 무슨 전등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뜯고 다시 교체를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경험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 전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잘 해보질 않았어요. 뭐 간단한 거야 하지만은 저런 거는 안 해봤으니까 아마 저런 거는 전문가한테 몇 개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명이 넘는데 말이지. 거기는 별별 사람 자기 나름대로 주택기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누구 말대로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건물 짓고 나면은 그 앞에 문에 세면을 해가지고 세면을 다지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그분은 평생 직업이 그거란 말이야. 타타타타타 치는 게 있더라고. 그런 분들도 내가 알아요.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뭐, 좀 전에 보니까 내가 어떤 뭐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대요. 막 그런 또 사무실 직원들도 있고. 내가 이래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이래 보면은 정말 그 아래는 진짜 뭐 청소를 엄청 동네 청소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래 보면은 우리 동네의 이 주민들 중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뭐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뭐 쓰레기가 길가에 흩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커피 마신 거 일회용 종이도 버리고 뭐 여기 편의점에서 먹다 남은 뭐 음식도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안 치우면은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춥죠. 특히 담배꽁초, 특히 또 이제 그 일수서라는 불법 대출 그 안내하는 그런 그 명함 그런 게 막 흩어져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은 굉장히 추접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이파리가 이게 그냥 산 속에 이렇게 일반 흙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이러지 않고 이건 세멘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은 그건 진짜 쓰레기예요. 그런 것이 흩어져 있으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나 외에는 없어요. 이 동네에서. 자기가 종량제 봉투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혹 이제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게 뭐야 그 노인들 일자리 이제 이래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상시는 회사 근무하니까 없는데 어떨 때 보면 깨끗하게 돼 있으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직업적으로 그 뭐 하루에 이제 뭐 일당 조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순수하게 그런 돈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거하고 드물어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깍듯하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된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과도 내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신에게 좀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사람과의 그 전화를 받아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이야. 그 내가 그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으면 자기로서는 고객이다 말이에요. 내 같은 사람이 자기의 봉급을 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제 그 사무실을 운영했으면 이용을 하면 거기에 이제 돈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아이고 참 사우디에서 온 황제처럼 말이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내가 몰라서 어떤 물어보는 그런 전화를 했으면은 그 내 입장에 서 가지고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나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숱하게 했고 또 공무원에서 민원 전화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딱 해보면은 받아보면은 거의 똑같은 질문을 몇십 년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알기 쉽게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를 물으면은 나는 두 개, 세 개 답변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아이고 주사님 감사합니다. 주사님 고맙습니다. 내보고 그런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퇴직한 지가 아마 2016년도 퇴직했는데 한 7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전화가 와요. 아이고 내 그만둔 지가 오래됩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더라고. 그렇듯이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거리에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쓰레기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치워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해. 그리고 전화를 받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왜 내가 청소를 하느냐 하면 청소에 대해서 내 말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나는 그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뭐 내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내 점심시간 되면은 비닐 봉지하고 젓가락 딱 나무 젓가락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거를 찌꺼기를 많이 주어요. 어떨 때는 점심도 안 먹고 죽는다고. 특히 이제 중동부 사업소 저게 메리놀 병원 앞에 있는 그 중동부 사업소 있을 때는 바로 그 뒤에가 배수진데 밤 되면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 깨진 병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캔 맥주 마신 거 그런 것도 있고 담배 피우다가 버린 것도 있고 그게 배수지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 뭐 버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 줍는다고. 줍다 보면은 점심도 안 먹을 때도 있다고. 그 왜냐하면은 내가 치우면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안 그래요? 공원에 왔는데 그거는 공원 가까이 같아요. 벤치 위에 딱 앉으면은 그 만추에 놓는 딱 그 문정숙이하고 그 신성일 씨가 그 주연한 그 만추 그 생각이 늘 나요. 그 뭐 가보시라고. 코모도 호텔 위에 보면은 메리놀 병원이 있는데 메리놀 병원 바로 앞에 보면 중동부 수도 사업소가 있고 그거하고 연결된 것이 배수지야. 배수지를 개방해 놨다고. 거기에 보면은 그 나무가 울울창창해요. 그런데 그 벤치가 딱 이래 있는데 거기서 딱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 문정숙 씨가 만추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는 참 좋아요. 그 가사를 대충 알았는데 내가 적어놨네. 만추 가을은 못 잊을 추억을 위해 가랑잎
없이 지고 또 져도 그러나 과일만은 빨갛게 빨갛게 과일만은 익네 과일만은 익네 가을은 못 잊을 사랑을 위해 가랑잎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딱 그 생각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문정숙의 그 나는 가야지도 생각이 나고 그 최무룡님의 이제 그 외나무 다리도 최무룡님이 히트를 쳤지만은 복사꽃 능금 꽃이 이 노래도 있지만은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뭇잎이 푸르던 날에 뭉게구름 피어나듯 사람이 일고 끝없이 퍼져나간 젊은 꿈이 아름다워 귀뚜라미 쥐새 울고 낙엽 흩어지는 가을에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그 옛날 아쉬움에 한없이 웁니다. 이 노래 가사는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도 최무룡 씨의 아주 그 유명한 노래예요. 그 딱 그 벤치에 가면 그분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잖아. 그런 벤치 위에 딱 앉아가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싸늘한 가슴에 있네. 이 노래도 생각이 나고 좋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남이 기쁘단 말이야. 좋으니까 남이 기쁠 때 내가 기쁘잖아. 그게 기본이잖아.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저 사람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어죽이나 좋겠느냐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 성자와 같이 똑같은 그런 인격체를 가지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기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성자화 시켜야 되겠다. 18세 이상 되면 자동으로 성인이 되는데 그런 성인 말고 모든 사람을 이때는 거룩할 성자, 성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 내가 품었던 뜻이단 말이야. 그게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키겠단 말이야. 내 혼자만 성불을 되는 게 아니고, 그리 자타일시 성불도 말이야. 내가 성불이 될 때 모든 중생도 같이 성불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을 막 결론이 막 한꺼번에 많이 나가버렸는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그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아까 그 우리 내가 형광등 고장나서 형광등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공장을 다 짓고 나면은 그 앞에 마당에 그 콘크리트 그거를 그 아스콘 말고 그거 탁탁탁탁 다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듯이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평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이것을 예측하시는 분이 있다고. 어?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기 고치는 사람은 한평생 그런 것만 했다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도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그런 계통에 한 3, 40년을 보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평론하는 걸 쭉 듣는단 말이야. 에?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내가 내년 총선보다 대선이 빠르다. 내가 지금 이래 주장하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야. 그 희한한 사람 다 있대. 내가 무슨, 지금은 관망할 때입니다.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들고 일어나고 대마하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정치 평론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의사라 해가지고 나이 7, 80 먹어서 노련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젊은 사람이 훨씬 잘해요. 4, 50살 이런 분이 젊은 사람잖아. 7, 80대에 비해서는 젊잖아. 그런데 그런 분이 훨씬 더 잘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지금 송영길이가 말이야. 송영길이 전 대표잖아. 지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 나오면서 이제 오세훈이하고 붙어가지고 이거 송영길이가 졌지. 근데 그 송영길이가 지금 검찰하고 싸우고 있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는 중앙지검장인가 그걸 했었다고. 그 할 때에 한동훈이하고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한 200명을 그냥 구속시켰다고. 우병우 앞에도 우고 끝자도 우병우 또 김기춘이 또 많은 장관들 국가정보원장 3사람 엄청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속이 많이 되고 있다고. 지금은 이 정부 들어서는 많지는 않지만은 한데 한 사람도 찍소리 못하고 말이야. 검찰이라고 하는 파리채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탁탁탁탁 다 죽어갔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송영길이가 대차게 나가고 있다고. 한동훈이한테 대들고 말이야. 바르게 이야기하거든. 지금 딱 싸우는 거야. 이 보니까 검찰 나부랑이들,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지 경남공고 나온 사실이 아니잖아. 부산에 3년을 살아야 경남공고를 놓을 거 아니야. 경남공고가 전포동에 있단 말이야. 부산 전포동에. 부산에 3년을 거주한 적이 없는데 경남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을 만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낸. 그런데 관련된 법조인들,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말이야.
5.16 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정치 깡패 그 이정재, 이마수, 곽영주 이런 사람들이, 곽영수는 뭐 경호실장이지만은 그 깡패들이 처음에는, 이정재는 처음에 그 5.16 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그 재판을 받아요. 4.19 때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죽고 곧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그 배후 세력으로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형을, 가벼운 형을 받아요. 뭐 집행유예인가 이래 받고 나와요. 몇 달 안 살고 나온다고. 그런데 1960년에 4.19 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1961년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해가지고 군사 혁명 재판소를 열어요. 열어가지고 군사 재판 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사형시켜 버린 거다. 그리고 사형시키기 전에 목걸이를 걸어. 목걸이를 딱 걸어 가지고 나는 악질 뭐 깡패입니다. 뭐 이런 것을 폐차를 붙여 가지고 그 서울 시가지를 걷게 했다고. 그 뭐 사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듯이 이번에 관련된, 이번 지금 검사들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검사, 나 이런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판사도 거기에 동조가 돼야만이, 짬짬이가 돼야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악질 검사, 악질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소장이 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무섭게 해버려야 된다고. 목걸이를 딱 걸어가지고, 나는 악질 판사입니다. 나는 악질 검사다. 나는 그런 폐차를 붙여야 돼. 붙여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문구를 만들면 되겠지. 해가지고, 시가 행진을 시켜야 된다고. 시키든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버려야 된다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그래야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완전히 혁명이단 말이야,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이 한국이 희망이 있다고. 뜯어고쳐버려야 된단 말이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때는 하늘의 기운이 이제 응기를 한다 이 말이야.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전두환한테 그 하늘의 기운에 응해가지고 전두환이 날고 뛰고 끝발이 오를 때는 찍소리 못했다고. 지금 이제 오는 거는 전두환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수십억 조만 배 무서운 이런 일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과연 그게 언제냐? 참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말이야. 하루에 내 같은 경우는 6시간, 8시간 듣는다고. 최소한 말이야. 하루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지금 불로유가 지금 나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를 보나? 안 본다는 것은 뭐냐? 이 머리가 곤충과 같다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속에 있는 달을 진짜 달로 착각하면서 산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제렌 케우로가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느냐 말이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따개지가 있고, 북한에서 추구하는 것과 남한에서 추구하는 것에 차이점이 뭐냐 말이야. 거기서도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은 어깨 힘 빡 준다 그러잖아. 여기도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어깨 힘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적이 똑같아요. 그거는 김일성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봉급 받고 좋은 마누라 얻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목표.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서울대 무슨 법대를 나왔다 어디를 나왔다 이래가지고 봉급 많이 받고 뭐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이 목표가 같다고. 그러면은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고귀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그게 되느냐고.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야. 수단이 된다고. 이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인간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문학과 철학의 단계를 지나서 종교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거론을 해야 돼요. 석가, 공자, 예수의 사상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극점에 가서 강정산을 공부하고 그 극점에 가서 신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허경영 뭐 모르잖아. 그걸 언론에서 이제 밝혀주면은 KBS나 MBC나 이래가지고 막 이게 이번에 이런 데서 불로이와 좋다 이런 걸 막 보도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믿겠지. 그리고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가가지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가 뒤비진다 말이야. 그게 멀지 않아요. 지금 코앞에 와 있다고. 그렇듯이 우리나라 정치 평론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루에, 나는 그래 이야기해. 하루에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좌측에서 사는 사람 우측에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이 정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린이도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1만 2천 뭐 도통군자들 뭐 이렇게 지금 하늘궁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요. 상중하가 있다고. 4,000명으로 그래. 1등에서 4,000명까지 4,001번부터 7,999명까지 8,000번부터 12,000명까지 있다고. 8,000번부터 12,000명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서열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느냐고. 자, 그만하겠고 하여튼 가깝다 이 말이야. 지금 송명길이가 치고 나오는 거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들먹거리잖아. 태영호 사건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조사는 받을 수 있다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구속 수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사는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야. 현직 대통령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잖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대통령도 공무원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송영길이 지금 오직 유일하게 지금 대차게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이 불꽃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확 바뀐다고. 그럼으로써 허경영 총재님이 시대가 활짝 열린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이상 허경영. 나뭇잎이 푸르는 날에 뭉게꾼
피어나듯 사랑이 일고 끝없이 퍼져나가 젊은 꿈이 아름다워. 허경영